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212명, 카나가와 50명, 사이타마 31명, 치바 36명, 오사카 121명, 아이치 50명, 후쿠오카 6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2,791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3,50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 3명, 후쿠오카 2명, 토쿠시마, 이시카와, 오키나와, 카고시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9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0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9명으로 전체 약 51%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57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1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4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1명, 시설 내 감염이 11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회식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39명, 입원 환자는 6명 늘어난 1,5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33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0명이 되었습니다. 重症者が39名ということで、じわじわ増えております。ぜひ重症になることのないように、まずはお気をつけいただきたいし、やはり高齢者が多いです。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23일 기자단에게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의 감염과 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이므로 중증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하였으며 중증자용 병상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2일 같은 직장에서 28명의 감염이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직장 환경은 조밀한 상황이나 아크릴판 등으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조치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비말이 튀지 않도록 대책을 꼭 취해달라라며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철저를 다시 한번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짧은 여름방학으로 인해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바쁜 아이들에게는 방학 숙제가 부담으로 느껴져 숙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숙제 대행업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국어, 산수, 이과, 사회는 한 문제당 100엔, 장문 독해는 180엔, 포스터는 작품 한 장당 15,000엔, 독서 감상문과 장문은 400자에 3,000엔 등 세세한 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감상문을 작성할 때는 의뢰한 아이의 필적을 따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숙제 대행 업체에 의뢰한 부모는 딸은 노래를 배우고 여름방학에도 레슨이 있어 바쁘다라며 배우는 것에 전념시키기 위해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숙제 대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어 문부과학성은 플리마켓 앱 서비스 3곳에 숙제 대행 서비스 등록을 금지하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 대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사기죄에 적용시킬 경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적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인장 등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 혹은 사실 입증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독서 감상문, 장문, 포스터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의 방해로 이어질 경우에 위계 업무 방해죄와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법률 전문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숙제 대행이라고 해도 숙제에는 단지 종이에 답안을 채우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사고력과 과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숙제 대행 서비스로 돈을 지불하고 아이들의 생각할 시간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숙제 대행에 관한 질문에 6,200여 명 중 문제 있다가 76.4%로 문제 없다의 20%를 크게 웃돌며 숙제 대행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방문국인 라오스에서 살무사의 외상과 회담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라도 왕래를 재개하며 단기 체류자의 왕래의 재개에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23일 오후 살무사의 외상과 1시간여 동안 회담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양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기업 주재원 등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라도 왕래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양 외상은 비즈니스 관계자 등 단기 체류자의 조기 왕래 재개의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태기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제한하고 있었던 라오스 국비 유학생의 입국을 조기에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살무사이 외상은 감사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회담 후 두 장관은 일본 정부가 라오스 내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정비 등 총 약 24억엔 규모의 무상자금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고 교환 공문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 수장이나 현의회 등에 현금을 배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기소된 중의원 의원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아내인 참의원 의원 안리 씨의 첫 공판이 25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법무상 출신으로는 전후 최초로 기소된 카츠유키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싸울 방침으로 판결은 내년 초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츠유키 피고는 수사 단계에서 배포를 대략 인정하면서도 지역 기반 다지기의 정치활동이다, 부정한 행위는 일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안리 씨도 불법인 일을 한 기억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현금의 취지와 위법성의 인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수 대상이 되는 현의회 의원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점도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매수는 현금을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나 검찰은 수장이나 현의회 등 인수 대상자 100명의 형사처분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는 현의회 의원들이 현금 수령을 인정하고 사죄, 사직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의 전 공설비서로 300만 엔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받고 처분을 미룬 불법 사법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매수 사건에서는 5만 엔을 수령하고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은 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지적하는 검사 출신의 목소리도 있어 변호 측은 재판의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부부가 기소된 것은 7월 8일로 100일 재판의 규정에서는 10월 중 판결이 요구되나 지방법원은 12월 18일까지 총 55회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카츠유키 피고가 안리 씨의 선거를 지휘한 총괄 주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 대상자 100명과 안리 씨의 캠프 인력도 증인으로 될 전망으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제대로 되지 못했다. 유치장에 무조건 넣어야 한다. 심지어 아베나 자민당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는지 솔직히 모조리 자백받아야 한다. 즉 아베가 아베의 비판적이던 현직을 떨어뜨리기 위해 뭉칫돈을 선거자금으로 건넨 것 아닌가. 보통 때는 다 쓰지도 못할 금액을 건넨 것은 돈을 뿌리라는 것으로 알고서 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베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진지하게 국민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전 법의 파수꾼의 총수가 사법으로 심판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부부들 다 실직해서 형무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형으로 집행유예 없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전 법무상으로서 책임을 지고 형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전 법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싹하다. 지금도 세비는 나오고 있으니 빨리 재판에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카와이 부부가 유죄라고 하면 지금 공출 측의 책임자인 니카이 간사장도 구속 기소해야 한다. 자민당 간부의 정면으로 부닥쳐서 이긴 적이 없다. 여야가 역전되면 얘기는 다르지만 여야 역전하면 일본은 무너진다. 정부 여당으로선 최악의 결과는 집행유예, 잘하면 검찰 패소로 끝난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현 정부는 지긋지긋하다. 전부 국비로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모이다. 본래 국가로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죠. 앞으로 이 나라 어쩔 것인가. 수준 낮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아베가 자신을 비판하는 집안의 원로 의원을 몰아내기 위해 10배의 선거자금을 주고 신인 카와이 아내를 옹립한 것이 모든 발단. 검찰은 아베 및 자민당이 카와이 아내를 옹립한 경위를 조사하고 아베, 니카이 등 자민당 간부 관여의 유무를 밝힐 의무가 있다. 만일 카와이 부부를 무죄로 하게 되면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제 중국, 북한을 비난할 수 없다. 카와이 측은 싸울 의욕이 넘치네요. 이번에는 법관도 매수했나. 자민당 본부에서 받은 1.5억엔의 절반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 자금은 충분한가. 쓸데없는 재판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재판 투쟁 중에는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원직 사퇴는 않겠지만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카와이도 IR 비리로 2번 체포된 의원도 사직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자민당도 정당으로서 비리 의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닐까.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연속 근무 일수가 23일로 역대 최고였던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사저 근처에 위치한 시부야구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재킷에 마스크 차림의 아베 총리는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을 정돈한 뒤 사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 아베 총리는 연속 근무 일수가 23일로 2798일이 되어 사토에 에사쿠 전 총리와 나란히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였으며 24일에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수습되지 않고 지지율의 하락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17일 실시한 건강검진을 계기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자 정권을 둘러싼 환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4일 오전 도내에 위치한 K요대 병원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민당 간부는 17일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들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내다보았습니다. 本日総理の職を辞するべきと決意をいたしました。ここは自らがけじめ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局面を打開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判断するに至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의 지병으로 제1차 내각에서 상태가 악화하여 약 1년 만에 퇴진한 이력이 있어 총리의 건강 상태에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7월 조사보다 2.8%포인트 떨어진 36%였으며 이는 제2차 아베 내각의 출범 후 두 번째로 낮은 결과입니다. 반대율은 49.1%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가 70.8%로 신속할 필요 없다 2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의 평가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58.4%로 평가한다의 34%를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헌민주, 국민민주 양당의 야당 합당 신당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22%, 기대하지 않는다는 67.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올해 5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환자 수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감염의 우려로 진료를 피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공적의료보험의 지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을 진찰하거나 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선포된 올해 4월의 진찰 등 환자 수는 작년 같은 시기에 81.6%, 5월은 79.8%로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5월 환자 수를 진료과별로 보면 소아과가 53.9%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비인후과가 58.3%, 안과가 67.6%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환자가 감염을 두려워하고 진료를 피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내년 24일로 연기되어 1년 남은 도쿄 패럴림픽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26개의 경기단체 중 약 20%가 스폰서 업체로부터 협찬 금액이 감액되는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럴림픽 경기단체의 절반 이상은 선수의 강화와 경기 보급에 사용하는 금액의 80% 이상을 스폰서의 협찬비나 국가지원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일본 내 26개 경기단체 전체에 올해 스폰서의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상과 자전거 등 전체의 대략 20%에 해당하는 5개 단체가 협찬금의 감액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찬금이 감액된 곳이 3개 단체, 협찬금의 감액을 타진받은 곳이 1개 단체, 계약이 종료된 것이 1개 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폰서 기업의 상당수는 여행이나 의료품 판매 등 바이러스에 따른 자재 요청의 영향이 컸던 업종으로 올해 300여만 엔 감액된 단체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스폰서에게 있어서의 PR이 기회가 되는 대회 중단이 계속되고 경기단체에서는 패럴림픽 개막을 맞이하는 내년도까지 지금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안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기업이 업무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서류와 인감이 중시되고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던 은행 창구 등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 리소나은행은 이달부터 일부 점포 창구에 고객의 현금카드를 읽는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태블릿 단말을 이용하여 현금카드로 본인 확인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신청이나 개인형 연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의 기입과 도장을 찍는 절차가 사라져 기다리는 시간의 단축에도 이어집니다. 은행을 찾은한 고객은 매우 편리했다, 감염 방지도 되고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서류가 줄어들고
도장의 확인이 없어지는 등 업무가 크게 효율화되며 장래적으로 점포의 소형화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인 손보재팬은 서류를 중시한 사내 절차를 크게 고쳤습니다. 경비 정상과 채용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 총 160개의 절차를 웹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손보재팬의 업무 담당자는 사내 절차 때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전사가 하나가 되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